직접 심고 직접 기르고 직접 수확해서 직접 포장하여 직접 전해드리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자연의 완전함을 전합니다. 포프리. 쿠키님. 예, 우리 쿠키님께서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직장맘입니다. 네. 직장인이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아이 케어를 맡겼는데 분명 오후 3시 반까지인 줄 알았거든요. 네네. 근데 2개월 전부터 저 모르게 애를 12시 반에 집에 보냈나 봐요. 지난주에 갑자기 피아노 학원에서 딸아이가 레슨을 오지 않는다며 연락이 와서 그제야 사실을 알게 됐어요. 딸아이는 피아노 학원에 갈 때까지 집에 혼자 방치됐고 그게 무서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투명 친구를 만들어 두려움을 이겼다고 합니다. 아이 앞에서 너무 미안해 펑펑 울었어요. 그리고 한편으론 그 돌봄 선생님이 너무 괘씸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네요. 제가 만약 항의하면 앞으로 아이를 계속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이건 너무 속상해 진짜. 선생님이 왜 그랬지? 아이가 혼자 투명 친구까지 만들었다는데 엄마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. 2달 동안 안 무서웠어? 아우.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았어. 투명 친구 만들어서 그 친구랑 놀았어. 이런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. 너무 속상하다 진짜. 진짜. 엄마 저거 진짜 난 진짜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저도 쿠키님하고 똑같이 가서 멱살 잡고 싶은 마음인데 내 아이한테 해코지 할까봐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계속 맡겨야 되니까 내가 잘못 어필을 하면 이게 엄마들의 약점이거든요. 내 아이를 맡긴 선생님에 대한 엄마들의 약점. 근데 양아치다 진짜. 어떻게 애를 3시 반에 왜? 마쳐야 되는 애를 12시 반에 그러면은 왜 말을 안 해줬지? 3시간을 혼자 방치가 된 거는 집에서 2학년은 저도 똑같이 저희 아들도 뭐 시각장애까지는 아직 시각장애가 있고 저도 2학년짜리 아들을 키우는 마음이라서 지금 그 쿠키님이랑 너무 와닿는데 마음이 아이 혼자 3시간을 못 있어요. 못 있지. 그냥 아이들은요 혼자 3분도 있기 힘들어요. 진짜 눈이 잘 보이는 아이들도 힘들어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는 그 공포 속에서 돌봄도 없이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애가 3시간 있는다는 건 이건 진짜 너무 큰 범죄예요, 사실은. 그리고 왜 선생님이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왜 아니 12시 반을 변경됐습니다라든지 어머님 일찍 보낼게요 말을 해줬어야지. 이런 내 새끼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. 속상해. 저기 안 먹혀. 이게 이제 항의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눈을 삭히고 있다가 터져버리면 선생님이 또 이제 애한테 해코지 그럴까봐. 복수할까봐. 근데 또 아이를 옮기자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안 거죠. 배울 수도 있죠. 예. 이게 돌봄 서비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맞아요. 요즘처럼 또 저렇게 우리 애기가 아픈 경우에는 특수돌봄은 또 어렵거든요. 그거 힘들어서 잘 안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못하면 막 벙어리 내서 끙끙 앓는 거야 지금.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진짜 완전 당근 작전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좋게. 그 대신 한 번쯤은 얘기해야 돼요. 선생님 명확하게. 오해가 있었네요. 이렇게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맞아, 오해가 있었네요, 맞아. 선생님. 맞아. 저는 우리 애가 3시 반에 오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계속 12시 반에 오는 걸 몰랐어요. 선생님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조심히 여쭤보고. 제가 처음부터 이게 시간을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요? 아이가 3시간 동안에는 혼자 있었다는데 제가 선생님 그걸 진작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체크를 못한 게 너무 실수인 것 같아요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이를 3시 반까지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 대화 안에 꼭 넣으시고 이유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저 자세일 필요는 없는 게 선생님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시간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. 12시 반까지였나요? 3시 반까지 아니었나요? 그럼 이제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?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화를 조금 온도 조절을 하시고 이 선생님하고 이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옮길 게 근데, 아니라면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지 지난 얘기는 좀. 그 전에 딸 아이와 이 돌봄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딸 아이가 힘든 점이 없었는지를 한번. 맞아요. 이게 12시 반에 3시 반이 간극이 크거든요.
이렇게 해서 아이를 돌려보낼 정도의 무심함이라면 분명히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결심을 해야 되는, 다른 데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거는 돌봄 선생님하고 시간적인 거를 얘기하기 전에 딸아이와 좀 더 깊은 대화를 이게 시간 뭐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있었을 때 그쵸.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뭔가 마음을 섭섭한 건 없었어? 이런 게 조금 그리고 뭐 무섭거나 두려운 건 없었어? 맞아요. 뭐 그게 제일 이렇게. 중요해.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게 네, 누나 네, 말대로 제일 중요한데 네. 전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선생님도 죄송한데 이상하거든요. 선생님도 이상한데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도 저는 같은 아빠 입장에서 걱정이 좀 되는 게 왜 매일매일 물어보지 않았어요? 그렇지. 오늘 몇 시에 왔어? 간식 뭐 나왔어? 저도 매일매일 아들한테 승희 씨 아이 키우지만 전 늘 물어보고 등원을 하거나 학원할 때 물어보거든요. 오늘 간식 뭐 먹었어? 그랬어? 맛있었어? 산에도 갔어? 뭐하고 놀았어? 누구랑 놀았어? 물어보거든요. 왜 아이한테 오늘 몇 시에 왔어? 뭐 했어? 학원 피아노 학원 가기 전에 뭐 했어?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근데 아마 어머님도 그게 물론 그런 친절하게 이제 아이와 묻고 답하는 게 정답이에요. 네. 그런데 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일이 지쳐가지고 그 패턴에 익숙해져 버리면 아, 내 아이를 맡겼으니까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일상을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. 그 매 일상이 아주 새삼스럽지 않은 고된 직업일 경우에는 또 이 엄마의 마음을 또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. 왜 그러지 않았어요? 라고 묻는 거는 이 어머니가 사실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서 듣는다는 건 마치 당신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. 네, 누나 걱정은 알겠는데 네, 제가 탓을 하는 건 아니고 네. 조금 더 아이한테 신경 써주실 필요도 엄마에게도 있었다라고 가히 그러면 말씀드리는 워딩을 거고. 그렇게 네. 바꾸자. 왜 그랬어요? 라고 묻는 거는 사실은 비난의 네.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, 앞으로? 앞으로라도 꼭 네네. 진짜 어머니 바쁘시 누나 예상대로 정말 힘들고 바쁘시다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그래도 앞으로라도 꼭 그쵸. 물어봐 주세요. 네. 오늘 몇 시에 했어? 뭐 했어? 누구랑 있었어? 재밌었어? 피아노 몇 시에 갔어? 좀 간식 뭐 나왔어? 물어봐 주시면 오래 안 걸려요, 어머니. 사실 시각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거는 다른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뭐 이 힘듦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. 다른 부모들에겐 당연하게 허락되는 것들이 왜 나에겐 허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, 그 생각만으로 빚어지는 자책감,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적인 것과 다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해 오셨다는 걸 알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. 근데 어쩌다가 잘못은 돌봄 선생님이 했는데 죄책감은 엄마의 몫이 고스란히 돼버렸잖아요.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.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순간이어야 해요. 그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엄마마저 수렁에 빠져버리면 훗날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미안해.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할 경우가 많아요. 자식은 그 곱절로 많고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픔보다는요. 자,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? 왜? 내가 시각장애인 아이를 처음 키워보잖아요.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.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잘못은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막 우세요. 그러지 마세요. 오래 울지 마시고 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. 지금 상황이 네. 진짜 특별한 케이스라서는지 몰라도 되게 의견이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 그럼요. 김광진님께서는 어머니 들어보세요. 저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입니다. 신고하십시오. 케어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분명 기관이 못된 선생님의 행태를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. 라고 또 오, 의견이 좋다. 오니까 그것도 한번 접수하시고. 참고해 주시고요. 네, 이거는 네.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이고, 난 너무 네. 남일 같지 않아서 저희 뭐 아니 뭐 천식 씨는 네, 사실 그 말하는 모양새가 워낙 성격이 지랄 같아서 저 완전 저랑 마주쳐서 네, 그러는데 네. 저희 아들도 네, 마음은 뜨거워요. 저희 아들도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여서 정기적으로 저랑 같이 병원 가고 치료 평생 해야 되거든요. 재수술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늘 조심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, 어머님. 우리 애들, 저희 아들이 안경 쓰고 막 달리기만 해도 저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아 뛰지 않았으면 이거만 맨날 하거든요, 저도. 근데 워낙 그런 거에 또 예민한 부모들은요.
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부모들을 봐요.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가끔 제가 천식이 이렇게 쳐요. 다 너같지 못해. 막 이러면서. 제가 이제 파이팅이 좀 있다 보니까. 네, 그렇잖아요. 그리고 부모 자체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네. 아이를 키우면서. 그러니까 내 몸 하나 또 일으키기 힘든 부모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모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천식 씨는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요. 예, 얘는 지금 뛰어갈 판이야. 그쪽으로 지금. 가서 선생님 네. 몇 살 잡고 싶어서 잡을 사실은 거의 그 내가 아빠였으면 분위기인데. 가서 잡았지 바로 네. 나는 그냥 네, 이게 맞아요. 뭐, 난 내가 엄마라도 잡았지. 진짜 네. 쌍욕하면서 잡았을 것 같은데 그 흑폭풍이 두려워서 쿠키님처럼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. 지금 실제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그 조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일단 자책 이제 그만하시고 네네.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 다음 단계 선생님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반응 봐서 싸가지 바가지면 기관에 신고하시고 네. 네, 그렇게 1, 2, 3로 밟아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양육을 하다가 또 넘어져도요 그렇게 깊게 자책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돼요. 네, 나는 이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. 그럴 수가 없어요. 우리 모두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아이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함께 가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맡았잖아요.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. 최고일 수가 없어요. 우리 모두. 내 한 몸 일으키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최고의 부모가 되려고 그러세요. 그냥 최선을 하세요. 최선을. 그러시면 돼요. 나연 작가님 아까 써준 얘기 좀 써주실래요? 네. 그 우리 윤나연 작가님이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그 배우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는 이 아이에 대한 거 말고도 특수와 부모에 대한 그 교육 부모 교육 과정. 과정이 따로 있대요. 그 정도로 지금 설유나가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게 네. 저처럼 성급한 아빠들 성급한 상담가들도 있는 거고 누나처럼 그 특수한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, 읽어주는 과정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. 제가 좀 섣불렀다는 거 말씀을 좀 사과의 말씀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 네. 누나가 네. 또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말씀 좀 드리고 왜냐면 싶어요. 장애가 있는 아이 또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. 음. 엄마 아빠로서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흉하다 싶은 생각들. 내가 보통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. 지치거든요. 지쳐요.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이 든대요. 그러면 그 스스로가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대요. 내 아이를 상대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해? 감히 내가? 그런 생각이 맞물려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아이를 키우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의무를 먼저 얘기를 하면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고 공격적인 마음이 먼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는 아무도 그 엄마 아빠의 자격을 운운하며 얘기를 할 수 없어요, 사실. 이 돌봄 선생님은 정말 기본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인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 되게 큰 오해가 있었거나 서로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이렇게 3시간의 간극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큰 방치고 이거는 아주 큰 너무 실수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재차 확인하셔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싸우는 형식이 아닌 푸는 형식으로 지혜롭게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맞아요. 정정하여서 이게 잘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이 아이를 지금껏 키워오신 어머니의 힘이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. 이 와중에도 정말 너무 그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아이가 참 잘 컸어요. 네, 아이가 참 잘 컸어요.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짠하고 너무나 가슴이 애이죠. 당연히 그런 거지만 아이는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그래도 뭔가를 했어요. 그렇죠? 네. 막 울면서 발악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대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겨내보려고 했다는 게 아이가 참 잘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잘 키우셨어요. 잘 키우셨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예쁘게 잘 키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기운 내세요. 그리고 정말 그 돌봄 선생님한테 걸리기만 걸려 내 눈에 아주 그냥 진짜 네, 선배님은 가지 마세요.
저희 니나우가 가겠습니다. 저희 이럴 게 없으니까. 네. 네. 우리 사연 씨 어머니께 힘내시라 박수 한번 치라고 우리 진짜로.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. 아, 선배님 작가님 얼굴 깨졌다고 하시는데. 저기요. 작가님 사람 그래서 얼굴이 깨졌다는 게 깨진 얼굴이 깨지다니요. 좋은 거. 윤당 작가님. 얼굴이 대박이다. 깨지니까 얼음이에요. 아, 미치겠다. 윤 작가님 왜 그럽니까 윤 작가님 정말. 네. 배우신지 다르네요. 얼굴이 아니라 화장 얘기한 거래요. 아이고야. 화장 깨진 거 정도는 하자고. 네. 너무 와 웃겨. 너무 그래요. 웃기다. 아, 얼굴 깨졌다는 줄 알고. 나 박살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. 문천식 씨한테. 아 메이크업 얘기한 겁니다. 아, 메이크업. 누나 여기 박살났거든요. 빨리 정리하세요. 메이크업 얘기한 거고. 이거 쓰시기 바라면서. 네, 알겠습니다. 다른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이 힘듦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. 다른 부모들에겐 당연하게 허락되는 것들이 왜 나에겐 허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, 그 생각만으로 빚어지는 자책감,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적인 것과 다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해 오셨다는 걸 알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. 그 잘못했어,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엄마마저 수렁에 빠져버리면 훗날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미안해.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할 경우가 많아요. 자식은 그 곱절로 많고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픔보다는요.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?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양육을 하다가 또 넘어져도요. 그렇게 깊게 자책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돼요.